제주도 추경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온 예산 갈등이 석 달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제주도가 관피아 논란이 일었던 도시계획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공개 모집하기로 한 가운데 무늬만 공모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재선충 피해 지역에 경제성 있는 나무만 다시 심으면서 생태계의 균형이 깨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괭생이 모자반 수거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도 2,000톤이나 제주 해안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지난해 연말 대규모 예산 삭감 사태로 촉발된 제주도와 도의회의 예산 갈등이 추경 예산 통과로 석 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추경 예산 처리가 일시적 미봉책에 그치면서 예산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회는 1,634억 원 규모의 제주도 추경 예산 가운데 198억 원을 삭감한 내용의 예결위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산 증액을 놓고 첨예하게 맞선 제주도와 의회가 최근 증액 없이 추경 예산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 단초가 됐습니다. 구성지 의장은 민생 우선의 도민 뜻에 따라 증액 없이 예산을 처리하면서 상생의 첫 단추를 끼웠다고 자평했습니다. 지역 민원들에 대한 증액 문제를 참아내는데 그 괴로운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틀림없이 그 문제는 협의를 통하여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재차 드리면서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와 의회가 개혁의 공동 주체가 되어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결실을 맺어야 도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의회 협조를 구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예산 개혁의 방향을 범도민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국고보조사업 예산 삭감 등을 놓고 또다시 법리 논쟁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주도가 의회와 소통하겠다며 제2요구는 철회했지만 위법인지를 놓고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삭감된 예산 198억 원이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되면서 다음 추경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증액 문제는 또다시 갈등의 불씨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도의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올해 4.3 추념식 참석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구성지 의장은 임시회 폐회사에서 대통령이 추념식에 참석해 4.3을 대하는 정부의 행태에 실망하는 도민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4.3의 완전한 해결에 디딤돌을 놓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의장은 또 대통령의 참석은 위축된 삶을 살아온 도민과 유족에게 큰 위안을 주고 극우 세력으로부터 4.3 정신의 훼손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전직 고위 공무원들이 포진해 사업자의 편을 들면서 관피아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때문에 제주도가 위원을 공개 모집으로 뽑기로 했는데 이번엔 자격 기준을 놓고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콘도와 호텔 객실이 기존 계획의 3배로 늘면서 논란이 일었던 제주 신화역사공원. 당시 심의를 맡았던 도시계획위원장은 제주도청 국장 출신으로 신화역사공원을 설계한 업체의 대표를 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도시계획위원회를 둘러싼 이른바 관피아 논란이 끊이질 않자 제주도는 위원을 공개 모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협회나 대학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던 방식을 바꿔 위원회를 쇄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인 전문가를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직접 심의를 하는 게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늬만 공모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체 위원 30명 중 27명을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공모한다는 방침이지만 해당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나 기술사 등으로 자격 요건이 강화돼 시민들의 참여가 차단됐다는 겁니다. 이 도시계획은 전문 분야니까 전문가들만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고 그 안에서 내부 위원회의 어떤 자정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떨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대구나 광주 등 다른 지역에서는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인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응모 자격을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도시계획위원을 공모하는 것이라면 공모 취지에 맞도록 응모 자격의 손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소나무 제선충병이 휩쓸고 지나간 뒤 제주도 곳곳이 민둥산으로 변해버렸는데요. 최근 이곳에 다시 나무를 심고 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심다 보니 오히려 생태계 균형이 깨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소나무 제선충병이 확산되면서 나무를 모두 베어냈던 임야입니다. 식모기를 앞두고 이곳에서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가 잘려나간 자리에 소나무 대신 다른 나무를 심어 숲을 복원하는 겁니다. 이곳 제선충 피해지에 심은 나무는 왕벚나무 1000그루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소나무 제선충 피해 지역 59헥타르에 나무 4만 그루를 심었고 올해도 비슷한 수의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도로변이라든지 미관을 요하는 지역은 왕벚나무 등 꽃피는 나무로 식재하고 일반 산림지인 경우에는 공익적, 경제적 가치가 높은 편백이라든지 황칠나무로 대대적으로 식재해서 이처럼 경제성이 좋은 나무 위주로 심다 보니 산림 생태계의 불균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심은 나무 가운데 건축자재로 인기가 높은 편백나무가 가장 많았고 표고버섯 재배에 쓰이는 상수리나무와 약재로 쓰이는 황칠나무,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매실나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뚜렷한 계획이 없는 데다 사유지에는 강제로 나무 종류를 정할 수 없어 주인들이 원하는 나무를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매실나무를 많이 심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 대체조림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고 임야가 오히려 그 과수원으로 변해버리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어디에 얼마만큼 나무를 심어야 할지 정확한 피해 지역과 면적도 파악되지 않고 있어 또다시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해안에 몰려온 괭생이 모자반 가운데 아직도 2,000톤이 수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1월부터 중국 등에서 떠밀려온 괭생이 모자반 5,500톤 가운데 3,500톤을 수거했지만 나머지는 해안에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오는 6월까지 유관기관 단체와 함께 모자반 수거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들이 하기 좋겠습니다. 모레는 오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자세한 이번 주말 날씨를 송현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주말엔 내일도 따뜻한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하늘 표정도 좋아서 나들이 하기 좋겠는데요. 하지만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져 모레 아침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행히 비양이 많지 않은 데다 오전 내에 대부분 그치면서 활동하는 데 큰 지장은 없겠고요. 나가실 땐 일교차가 크다는 점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조천의 기온 4도, 애월과 제주 6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11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은 오늘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남부 지역의 기온 7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14도까지 오르겠고요. 동부 지역도 온화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성판악의 기온 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네, 섬적도 오전에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아침 기온은 6도에서 7도, 낮 기온은 12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따뜻하겠는데요. 다만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 내 상습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한 배수 개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농식품부로부터 조천과 인성, 동복과 동일, 산양리 등 5개 지구에 300억 원을 지원해 배수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는 집중호우가 왔을 때 농작물 침수 피해와 토사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저류지와 배수로가 설치됩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바르게 살기 운동 제주도 협의회장 선거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해 중앙협의회가 다음 주에 제주에서 현지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중앙협의회는 금품 수수 여부와 함께 도협의회 정관과 대의원 임명 절차 등 전반적인 선거 과정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선자는 대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취임이 보류됐고 경찰은 법리 검토가 끝나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오늘 정부 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제주 지역 노동자 임금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황에서 비정규직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고 정규직 해고가 쉬워질 경우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며 다음 달 24일에 총파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추자도 부근 해상에서 전복된 홍콩 선적 화물선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원목이 제주도 부근까지 밀려왔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제주시 애월항 북동쪽 6km 해상에서 길이 20m, 지름 1m 크기의 원목 1개가 발견됐습니다. 화물선에는 원목 650개가 실려 있었는데 해경은 3,000톤급 경비함정 5척을 동원해 유실된 원목들을 찾고 있고 제주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들은 주의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승용차에서 난 불이 야초지 화재로 번진 사고와 관련해 33살 강모 씨를 실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강 씨는 어제 오후 2시 4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병고도름 근처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목숨을 끊으려다 빠져나왔는데 인근 야초지로 불길이 번져 3천여 제곱미터가 탔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제주시 한림읍 원림 삼거리에서 보행기를 끌고 길을 건너던 82살 홍모 할머니가 1톤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사고가 났다는 운전자 38살 송모 씨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주시 도평초등학교 앞에서 발생한 10중 교통사고의 최초 사고 차량 제동장치에는 결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최초 사고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밟았지만 가속이 됐다고 진술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해 이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운전 미숙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와 운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다시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 2일의 갯바위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체를 주민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시신은 부패가 심한 상태였고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도 함께 발견됐는데 해경은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